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그릿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물론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하시는 일에 대한 만족도, 태도, 성과,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아주 단기간에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릿은 열정적 끈기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업에 있어서 열정적 끈기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해 성과를 내고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생업, 직업, 그리고 천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미세하게 의미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생업이나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요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천직은 어떤 의미, 삶의 의미 또는 목적, 소명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는 벽돌공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생업으로서의 벽돌공, 뭡니까? 그냥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직업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자, 직업으로서의 설명은 뭐냐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의미를 담은, 소명감을 담은, 자, 천직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종교적 의미니까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어떨까요? 단순히 저는 그냥 벽돌을 쌓고 있어요. 힘들겠죠. 저는 교회 짓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부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냥 노고에 불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뭔가 신념과 일치된다면 고단하거나 노고 이런 개념보다는 의미와 소명감, 나아가서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비유를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죠? 생업. 저는 주방 보조를 합니다. 또는 서빙을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2번. 전문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저는 커피를 만듭니다. 이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는 실제로 스타벅스가 발전 단계에서 정체되는 시점을 맞이했을 때, 자, 기업 차원에서 일의 의미를 제시했던 그 구체적인 예가 되죠. 자, 우리 스타벅스는 무엇을 하느냐? 고객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스타벅스 일을 해도 그냥 보조해, 보조. 아니, 커피 좀 만들 줄 알죠. 이런 것보다 내가 일하는 곳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불러일으키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일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자, 이들은 업무 성과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태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업무 만족도, 나아가 삶의 만족도 등에서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려면 좀 근사한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의 빵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의미를,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살아있는 삶을 바란다. 사실 일을 한다는 걸 죽음과 같이 여기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일요일날 오후만 되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죠. 또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한단 말이냐, 이러한. 그게 아니라 생기 있고 살아있는, 막 일을 집에까지 막 싸우고 싶고 빨리
일하러 나가고 싶고 그러한 삶을 원한다는 거죠. 빵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거는 뭔가 뭐 근사한 일에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니까 인터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자, 노라라는 사람은 전속 작가예요. 우리 작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뭐 그래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글을 쓰는 사람이고 뭐 똑똑한 느낌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로라는 저는 하루에 정말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이 너무 싫어요. 저는 정말로 의미 있는 직장 그런 걸 갖고 싶어요. 돈을 줄 곳이 없으니 임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냥 임시로 있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죠? 하루 2시간만 일해요.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로이라는 청소부는 반대입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우리가 청소부 하면 근사하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는 갖지 않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로이는 저는 청소라는 일을 전혀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청소라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청소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자, 청소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게 없으니 이런 일을 할 테니 똑똑한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도 함께 잘 살게 해주시오. 자,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건 지성인이 아니라는 거야. 어렸을 때 읽었던 글이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게, 그래서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로이라는 청소부가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에피소드를 예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아주 그 귀족, 뭐 잘 나가는 귀족인데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파리에서 청소를 해라 이런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파리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뭐 길거리에 이런 오물들이 막 넘쳐나고 그랬죠. 그래서 향수가 발달한 게 이런 오물들이 막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향수가 발달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파리는 막 엉망진창 더러운 곳이었는데 그 귀족이 청소를 아주 열심히 잘 해냈대요. 그래서 왕에게 뭐 칭찬을 받고 다시 뭐 좋은 관직으로 돌아갔겠죠. 이 로이가 이런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청소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노라처럼 임시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좋아요. 사람이라는 건 그럴 수 있죠.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동하기 전 시간, 그 시간도 만족스러운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작가로서 얼마나 의미 부여할 일이 많습니까? 내가 정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내 능력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더 노력해서 뭐 임시로 여기 있다가 딴 데 가더라도 뭐 다른 데 가면 되는 거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동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천직이 뭔가 어딘가에 존재할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죠? 우리 이성에 대한 어떤 배우자에 대한 뭔가 완벽한 이성이 나를 위한 어딘가에 존재할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배우자에게 100% 만족합니까? 당신의 천생연분입니까? 물론 그 배우자 앞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솔직한 내면의 울림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수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그러한 배우자, 이성이 존재할 수 있고 직업으로서 어떻게 나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일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넌센스죠.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마법 같은 실체가 존재하고 이를 찾으면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 부여는 훨씬 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일이 타인 또는 전체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 이 사회 속에서의 내 존재라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묻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거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조 리더라는 뉴욕 트랜짓 지하철 회사 그런 게 되겠죠.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뭐 천직?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천직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자금 대출금만 갚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뉴욕 트랜짓 지하철 회사에 들어왔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지하철이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운행이 돼야 되고 이런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직장 안에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해 나가는 게 그 과정이 무엇이냐?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과 유사하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나의 천직,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 천직이 저기 딴 데 있고 뭐 이걸 찾으면 된다.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맞이하던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동적으로 의미를 발견해 나가야 된다. 그런 개념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와 성장의 연관성이에요. 의미 부여가 얼마나 성장을 만드는가. 자,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전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의미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해서 대답을 해달라. 학생들이 매우 활발히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 의미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났더니 학생들이 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시간이 배로 늘었다. 그리고 비디오 재밌는 거 이거 볼 수 있는 기회권을 줄게 했는데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루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고 결과 과학과 수학 과목의 성적이 향상됐다. 의미 부여라는 게 이러한 고등학생들의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업무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던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워크숍 주제는 의미 부여예요. 당신의 직업과 당신의 관심 그리고 가치가 뭡니까? 의미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업무 방법 제시하시오. 열심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각자 즐거운 업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각자의 그 맵,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워크숍을 하고 난 6주 후에 팀장들하고 이렇게 동료 직원들에게 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훨씬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한다. 목적, 의미 추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것만으로도 훨씬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한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향하면 그 공간에는 남을 위한 공간이 없다. 또는 남을 위하게 되면 그 안에는 자기를 위한 공간이 없다. 이거는 완전 오해죠. 동기가 정반대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기가 완전히 별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계속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 자기지향적 동기, 그러니까 개인적 흥미, 타인지향적,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 자기지향, 타인지향 둘 다를 갖춘 지도자나 직장인들이 100% 오직 자기중심적인 동기만 가진 이보다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했죠. 자, 자기지향적 동기는 무조건 바탕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바탕이 없이 타인이나 사회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지 않냐. 근데 테레사 수녀님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지향적 동기가 어떠한 차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타인지향적 동기가 그 위에서, 굳건한 바탕 위에서 발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제로섬이 아니고 그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무한대로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 가치 부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숙고해 보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듯이 자, 구글 직원들 어땠습니까? 훨씬 즐겁게, 훨씬 효율적으로. 고등학생들 어땠죠? 아니, 고등학생 나이에 그 재밌는 비디오 보라고 선택권을 줬는데도 지루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게 되는 거고, 모든 면에서 아까 청소부 어땠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도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다룬 내용들이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의미를 연구하는 거 30분 안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1시간 안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일이라는 건 우리 삶의 시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최고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